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원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4년도 2회차 보건문제 전기 자기학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신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요런 그림, 요상한 그림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좌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문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외구 A의 반지름이 라지 R, 내구 B의 반지름은 스몰 r, 그리고 두 도체 간의 중심 사이 거리 T가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 두 도체구가 동심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동심구가 아니고 D라는 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A에는 QA의 전하를 주고 B에는 QB의 전하를 줬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도체구 A와 B의 전하량을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QA, QB씩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도선으로 두 도체구를 연결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가는 도선으로 두 도체구를 연결했다. 이 말은 이 두 도체구가 등전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등전위가 된 상태에서 이 도체구의 전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1, 2, 3, 4번 보기를 보시면은 VA와 VB가 다 다르고 유일하게 1번만 VA와 VB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건에서 등전위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 안 하고 그냥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랑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반드시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문제 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 값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는 도선으로 연결을 하면서 전하의 이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전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이름을 이동하기 전을 1을 붙여줄게요. QA1, QB1, 그 다음에 이동 후를 QA2, 그리고 QB2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어주기 전과 이은 후의 전하량은 동일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QA1 플러스 QB1은 QA2 플러스 QB2라는 식이 성립되는 거 아시겠나요? 전과 후의 전하량의 합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전위 계산하라라고 했으니까 전위 공식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V는 4파이 입실론 R 분의 Q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는 도선으로 이은 후에 그 후에 등전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QA2, QB2를 이용해서 전위를 표현을 해줄게요. 자, 먼저 A는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4파이 입실론 그리고 라지 R 분의 QA2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VA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VB는 4파이 입실론 스몰 r 분의 QB2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바로 VB입니다. 자, 등전이기 때문에 VA와 VB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4파이 입실론 서로 지워지고 식이 간단해집니다. R 서로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스몰 r QA2는 라지 r QB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를 없애줘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없애줘 볼까요? 저는 QB2를 없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은 QB2는 QA2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QA1 플러스 QB1 빼기 QA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라지 R에다가 QA1 플러스 QB1 빼기 QA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QA1과 QB1은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 되겠고, 그다음 QA2는 좌변에도 있으니까 넘겨줄게요. 그럼 넘겨주면은 라지 R을 가지고 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스몰 r 플러스 라지 R의 QA2는 라지 R의 QA1 플러스 QB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R 플러스 R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면은 스몰 r 플러스 라지 R 분의 R QA 플러스 QB가 바로 QA2가 되는 겁니다. 요거 뭐였죠? 요것은 바로 전하가 이동한 후에 도체구 A에 남은 전하입니다. 자, 지금 너무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 없고 1번 바로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지금 QA2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적었던 이 VA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요거 잠깐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VA는 요거 그대로 적겠습니다. 4파이 입실론 라지 R분의 QA2인데 여기서 A2가 문제에서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자 4파이 입실론 라지 R 분의 1에다가 곱하기 QA1이 요거니까 R 플러스 라지 R 분의 라지 R에다가 QA1 플러스 QB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라지 R 약분되고 남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QA1, QB1은 바로 QA랑 QB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4파이 입실론 그리고 스몰 r 플러스 라지 R이 뭐에 오면 되겠고 분자에는 QA 플러스 QB가 오면 되는 겁니다. QA 플러스 QB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VA를 계산했고 등전위이기 때문에 바로 QB는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시간에.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전이다라는 조건 보고 보기를 본 순간 전위가 똑같은 보기가 있다. 바로 그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물론 전위가 똑같은 보기가 여러 개가 있었다면은 그때는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주고 등전위인 보기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요거를 고르라고 의도를 하신 겁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넘어가겠습니다. 맥스웰의 전작의 기초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앙페르 주외적분 법칙이 나왔고 두 번째 바로 패러데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우스 법칙 네 번째 이상하죠? 지금 작의 가우스 법칙은 여기 제로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 평등작의 수직한 방향으로 한쪽 날개의 길이가 40m인 Z기. 자, Z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드문 문제입니다. 신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Z기, 날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Z기가 1000km/s의 속도로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계산하라고 한 거는 전위차입니다. 전위차 하니까 생각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작게 알려줬습니다. B. 다음으로 수직한 방향, 사인 세타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직한 방향이니까. 다음으로 길이, L 알려주었고 Z기의 속도, V 알려줬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분들을 다 모아보면은 E는 B, L, V, 사인
세타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요 식 굉장히 많이 써먹었던 식입니다. 자,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이차 계산하는 거는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시면 될 점이 양날개 끝이라고 했잖아요. 자, 제트기 어떻게 생겼어요? 자, 제트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제트기가 있으면은 여기 한쪽 날개의 길이가 40m입니다. 이 한쪽 날개가 40m이기 때문에 양날개 끝이라고 했잖아요. 양날개 끝이면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죠. 그러면은 여기 40m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서 총 길이는 80m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몸통의 길이가 있겠지만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몸통의 길이 무시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각각의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길이는 40m 곱하기 2가 되겠죠. 80m가 되는 겁니다. 다음 속도는 1000km이기 때문에 10의 3승까지 곱해주겠습니다. km/s로 나와졌네요. 자, 그러면은 요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트기라는 생소한 것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자, 문제 푸실 때 여기에 각각의 성분에다가 이름을 일단 적어 주시면은 떠오르실 겁니다. 공식이. 자,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전개의 세기가 E, 자개의 세기가 H일 때 포인팅 벡터. 자, 포인팅 벡터 물어봤습니다. 요거 너무 쉬운 문제죠? 포인팅 벡터는 전자파의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개와 자개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중간에 크로스 해주시면 된다. 그럼 요거 바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내적해주시면 안 되죠. 지금 이름부터가 벡터인데 내적하면은 벡터가 아니잖아요. 스칼라기 때문에 무조건 크로스 해준 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 2는 필요 없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유전율 입실론, 투자율, 뮤인 매질 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 빛의 속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빛의 속도 여러분들 공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에다가 0, 0 대입해서 빛의 속도, 진공 중에 빛의 속도를 계산해낼 수도 있고 이게 몇이냐라고 값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보겠습니다. 유전율 입실론 전개의 세기인 유전체의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 물어봤네요. 자, 에너지 나오면은 제가 항상 형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 2분의 1 제곱 이 형태를 무조건 기억을 해달라. 자, 그러면은 2분의 1 제곱인 거 뭐가 있어요? 2분의 1 제곱인 거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형태 하나로 통일해서 기억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이 전개의 세기, 정전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개 넣은 식으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 E 계산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다이버전스 E는 라블라랑 내적한 거죠. 자, 벡터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블라랑 E랑 내적을 해줬을 때 자, 바로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 3. I도 적지 않겠습니다. 내적이기 때문에 바로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3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6x가 되는 거고 더하기 2xy 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은 2 곱하기 2가 되어서 4xy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제곱 y z에서 z에 대해서 미분하면 z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x제곱 y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내적 값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벡터가 붙어있는 것들은 다 패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개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이런 힘이 작용했다. 이때 자극의 세기는? 하고 물어봤네요. 자, 자개 H, 힘 F, 그리고 자극의 세기 M. 그럼 바로 공식 하나 떠오르시죠? F는 MH입니다. 여기에서 M 계산하라라고 했으니까 M은 F 나누기 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힘은 5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네요. 10의 3승 나누기 자개는 500입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4번 10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놓인 쿨롱에 전하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1초 만에 답 고르셔야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쿨롱을 무조건 입실론으로 나누어 줘라. 그리고 전속선은 유전체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Q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직류전압인까지 전류가 도선 중심 쪽으로 집중되어 흐른다. 자, 도선이 있습니다. 조금 굵게 그렸어요. 이 도선 중심으로 이렇게 전류가 집중되어서 가운데 중심에서 삥 간다, 삥 간다, 삥 가는 거 빈치 효과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물질 중 상자성체는 무엇인가? 상자성체 암기법 바로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상자성체는 알백 텅텅이었습니다. 알까기 100번 했더니 내 지갑이 텅텅 비었네 였죠. 자, 그러면은 알루미늄, 백금, 텅스텐, 산소, 공기였는데 알루미늄 1번 있으니까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유전율 나와 있고 문제에서 결국 경계 조건 물어본 거죠. 경계 조건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정전계에서의 경계 조건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알파벳 모양으로 구분하는 것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E는 가로선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선이 많이 있으니까 얘는 접선 방향의 성분이 같구나. 자, 그러면은 E에는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식 적어주시면은 이 2 사인 세타 2가 되겠고, 자, 이 다음으로 D 전속 밀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죠. 자, 여기서는 D는 세로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D는 세로 방향, 법선 방향만 같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1은 D 2 코사인 세타 2였습니다. 마지막식 하나 더 있었죠. 이거 위아래를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D라는 것은 입실론 E로 풀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되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입실론 1, 자, 입실론 2 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이쪽으로 나눠져서 여기 왜 2가 들어갔죠? 1으로 고쳐줄게요. 자, 1으로 고쳐주고, 자, 탄젠트 세타 2 나누기 입실론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 식을 가지고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정답만 가지고 왔습니다. 정답은 저 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개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속 밀도에 관한 식 동일하고, 마지막 요 탄젠트 식은 지금 이 탄젠트와 입실론 1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리만 바뀌어주면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유공간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 요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습니다. 전파 속도,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입니다. 다음 14번 진공 중에 평등 자개 H0 중에 반지름이 A미터고 투자율이 μ인 구자성체가 있다. 이 구자성체의 감자율, 이 글자만 눈에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상한 공식 눈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9,3 환영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9,3화 환영에 요거 뭐였죠?
구자성체 감자율은 3분의 1, 환상 솔레노이드는 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자성체 물어봤으니까 정답 3번 됩니다. 이 공식 뭐지? 하고 고민하실 시간 없이 바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결합계수 K 물어봤습니다. 결합계수 K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나왔죠? 그러면은 상호 인덕턴스 M은 K 루트 L1, L2이기 때문에 K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K는 M 나누기 루트 L1, L2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유전체 9에 의한 전속 분포가 그림과 같이 되었을 때 E1, E2의 입실론 1, 입실론 2의 관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속이 E1 쪽으로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E1이 더 큰 거죠.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인다. 큰 쪽으로 모인다.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거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체 회로에 전류 I를 흘릴 때 중심점에서 자기애색이 요거 그냥 암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2 루트 2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사각형 도체일 때는 2 루트 2가 들어간다. 잘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오면은 바로 그냥 체크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눈도장 한번 다시 찍읍시다. 2 루트 2 I 나누기 파이 L입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역자성체 내에서 B2자율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역자성체 글자만 봐도 거꾸로 가는 것 같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부등호를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9번 보겠습니다. 앞전기 현상에서 전기 분극이 기계적 응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자, 수직한 방향 되어 있지만 요거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횡효과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대응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속과 전류, 기자력, 기전력, 그리고 자기애색이, 전기애색이 서로 대응이 되고 투자율과 유전율도 대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기 회로 그리고 전기 회로입니다. 유전율이라는 것은 유전체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도전율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식에서 투자율을 유전율로 바꿔주고 유전율을 투자율로 바꿔주면은 성립되는 공식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문제에서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대응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투자율이 이 전기 회로에서 대응되는 것은 도전율입니다. 회로에서 대응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거 굉장히 생소한데 신유형인데 하는 문제들이 껴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풀다가 당황을 하셨을 확률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신유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